네, 선생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선생님 성함 좀 한번 기록을 위해서 한번 춘영은 홍규춘이고요. 규자 춘자. 네. 네. 남영은 영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산. 네. 그것 제가 궁금했던 게 영산 회더라고요. 네. 그 영산이 불가에서 말하는 영산인가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저희 고향이 영호리. 영호리에서 고요. 또 저희 앞에 산이 지령산인데 네. 지 때문에 영산인데 저희 이제 선산이. 그 영호리는 어디쯤에 있는? 이제 전라남도 해남구에 있는데. 네. 갖다 붙이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성묘가 가장 많은 곳이 해남하고 강화도, 서남이었는데 저는 혼자서 막 상상한 게 이게 이제 영산제부터 해갖고 영산이면은 그건가 이제 뭐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지성묘가 많은 곳이 있죠. 지석. 예. 지성묘라는 게 정확하게 돌무지 같은 거 옛날 고인돌 네, 그렇죠. 형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로 남방형 고인돌이 있을 것 같은데. 돌무지 같은 거 네. 만든 곳이기도 하고요. 그걸 떼어놨고 또 영산이라는 것은 뭐 원래는 이제 전문 사람이 산을 좋아해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업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벼운 농담으로 일갑 저기 2주택자이십니까? 예. 그 부산에 하나 여기 하나. 네. 그래서 부러워서 여쭤보고 저도 공주에 하나 서울에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네. 서울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오시나요? 네. 뭐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예약이 요 날짜에 서울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손님들이 요 날짜에 이렇게 여기서 만나시고 아주 딱 고정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 같네요. 네.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원래 여기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방, 모임방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쓰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직장 안 다녀도 이걸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나중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게 일단 직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직장을 혹시 다니시는지. 정보통신공사업 IT. IT. 네. 그러면 또 저기. 네. 잠깐 선생님 목소리를 조금만 죄송한데 크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예. 돈이 없어서 마이크를 네. 말 조곤조곤하게 했으니까 크게. 그래서 이제 직장도 다니셨고 네. 그러면 여기서 모임을 여기서 공부 모임을 네.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 직장 다니실 때 혹시 주변에서 조금 이 사람 이상하다라는 그런 평을 듣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고요. 이제 정보통신공사업을 했고 저희 위에 저희 10년 동안 제 위에 계신 분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오신 분인데 항상 컴퓨터공학과 네네네 사실 근거에서 결과만 놓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정체를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마인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나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69년생인데 70년 1월생인데 선생님 연배가 근데 75년생이고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태어나신 곳은 그 해남, 해남이시고 그러면 서울 직장생활을 요 근방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부산을 내려가시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집사람이 좀 부산에서 좀 살고 싶다고. 그럼 부산 지금 구는 어디지?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 거기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초대해 주시면. 사모님이 부산 분은 아니시고요. 근데 뭐 쪽은 아닌데 저희 아내도 이제 예전에 할머니가 무업을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만났는데 나중에 그런
좀 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할머니가 땡기셨는지 못 이기고 저는 이제 내려갔습니다. 잠시만요. 네. 무음으로 좀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일단 중요한 것부터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옥추경 프로젝트라고 소위 말하는 건데, 옥추경 강의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다른 못 듣고 들었는데, 그게 쉬운 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추경이라는 게. 그렇죠. 네. 뭐 모든 경이 뭐 쉬운 경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간단하게 네. 옥추경이란 무엇인가를 선생님 버전으로, 네. 우리 홍 선생님 버전으로 네. 우리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 한번 이렇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옥추경은 이제 그 중국에도 무속이 신앙이 있고 한국에도 이 신앙이 있는데 중국은 그게 나라도 넓지만 그게 많은 이제 한국에서도 무속이 뭐 울산, 부산 좀 느낌이 좀 있고요. 진도, 해남, 진도 씻긴 느낌이 있고 또 황해도나 인천 좀 막 파워풀한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중국도 여러 그 무속 신앙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고도화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게 종교화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한국의 무속 경들이 있듯이 중국에도 많은 도교 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라 인국이. 그래서 이제 도장경에다가 다 요약을 해놓은 게 중국 정통 도장경이고 그 경 중에서 이제 뭐 아주 천선에 오르는 것들, 뭐 돈을 잘 버는 것들, 귀신을 떼는 것들 여러 경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또 그 경에서 약발이 좀 제일 좋은 게 막 옥추경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경이 이제 같은 문화권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고 원래는 조선시대에 궁에서 그 소격서가 있었고 무옥이라는 성수청이 있었고 이런 관계에 있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씨 집안이요 왕조가 좀 시기가 좀 많은 집 같아요. 왕실이 제가 또 지인도 만나봤는데 좀 유난히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소격서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왕의 제사를 했던지 나라의 부군을 했던지 마치 청나라가 중국을 이제 제패하기 전에 항상 전쟁 전에 구술을 하고 전투를 나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소격서나 성수청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자들이 야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냐 유학은 우리 합리적이다 그래서 격파를 하면서 그 경들이 민가로 많이 이제 사본들이 왔는데 그래서 그게 그 광주의 증신사 유명한 무도사의 큰절에서도 그 판본이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는 스님들도 했었고 법사들도 했었던 것 같고요. 무속의 어떤 그 자료들, 학문 자료들을 보면 17, 18세기에도 법사님들이 산에서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할 때도 옥추경을 기반으로 했다고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그 길선주 목사라는 분도 젊었을 때 옥추경 주문하고 부적 타먹고 이런 걸 하셨던 분이거든요. 원래 어떻게 보면 대무답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약간 기도를 하니까 그 법사의 원령이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폭발을 하니까 무당들이 막 붙는 약발이 좀 잘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화를 하신 거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근래에 그 현재는 철학 그 명리하신 분 있잖아요. 그 구령삼정주 하셨다는 그 선생님도 어떻게 해서 저렇게 최고가 됐냐 나는 구령삼정주를 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유명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무가도 여러 가지 강원도 쪽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다 느낌이 틀리지만 그 계룡산이나 충청도 쪽이 도가 신앙이 강한데 거기에 보면 무속 경문들이 대부분 도교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걸로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속 경 중에서 그 옥초경으로 기반한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식 버전으로 태을보신경이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토대가 옥초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6개주 옥초경, 귀신을 때리고 깨부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옥초경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충청도 무속에서 법무신장, 백마신, 충고 백마신장 이런 국태 이제 경문이 퇴기할 때 나오는 경들이 옥초경에 있는 신들이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속신앙이나 경에 유명한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수행을 하시느라 법사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유가계열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나는 좀 달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무가 안에서 어떤 파트를 이뤄서 간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갑자기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건데 제가 이제 이 옥추경 이거 때문에 유튜브를 저기 다양한 검색어로 이렇게 했는데 좀 제가 좀 신선했던 게 선생님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지식소믈리에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 얼굴이 안 나오는데 목소리나 어떤 톤이나 이게 선생님하고 상당히 흡사하시고 왜냐면 굉장히 지적이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선생님 그쪽도 지식소믈리에라는 그래서 어떤 저기 이쪽에 아로마나 느낌이 비슷해서 혹시 교류를 하시나 하고 좀 궁금해서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전화번호 있으면 좀 따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자 그러면 거꾸로 하고 다시 그 주제로 옥추구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솔직히 까막눈이에요. 진짜로 한자를 잘 몰라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느낌은 알거든요. 느낌은 제가 봤는데.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의 옥추경에 대한 느낌은 있는데 어떤 경우이라도 저도 이제 한 번에 보지만 하고 적어도 10번 이상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 경우는 무엇일 거라는 저만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글씨도 보게 되잖아요. 글씨도 보게 되는데 선생님이 짧게 옥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그 소개드린 내용. 저는 뭐 짧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하셔도.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경이 길어서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원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제가 뭐 부천 외공장군, 뭐 우방 만해사자, 신단 격판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결국은 저는 옥추경의 내용은 영가를 제도해서 사실 우리 굿이라는 게 대부분 조상을 풀고 제가 영가라는 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귀신을 제거해서. 그 나쁜 귀신, 좋은 귀신 상관없나요? 대부분 나쁜 귀신이죠. 그렇겠죠. 그런 옛날에 무속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귀신을 퇴치하거나 부정을 풀거나 이런 거를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옥추경이 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일 강하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게 이 경우 좀 약발이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옥추경이 많이 이제 애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말 있잖아요. 귀신에 뭐 뼈와 살을 녹인다 이런 게 뭐 퍼져 있잖아요. 그만큼 그거를 보고 좀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요즘 옥추경은 약발이 다양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잘 안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려면 무속에서도 미속이라는 것이 무속적인 선생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나 네. 경을 해가지고 네. 귀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말문을 트고 네. 신문을 열고 네. 천문을 열어야 네. 그 사람이 천도들을 하고 씻김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옥추경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서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도과에서 현관 현문을 연다는 것은 네. 현이라는 게 거물현 네.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무 속에서 천문을 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만신이 천문을 열어 만신이야. 네. 그럼 또는 그 법사가 그런 법사가 독경을 하면 네. 원력이 가겠죠. 네. 백마신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닌 사람이 책을 읽으면 악발이 안 그래서 그냥 읽는 거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성령이 있는 목사님 만나야 막 이렇게 자빠지고 하는 거지 말씀만 하는 사람은 없는 학교 거예요.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하셨을 아니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왜 이런 없어요? 그 혹시 대학을 전공을 저는 이제 정보통신공사 쪽. 네. 아주 그냥 네네. 기술자 생각.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 먼저 말씀. 아니 저는 옥추경에 대해서는 저 질문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요번에 그 또 다른 이제 이 민속박물관 네. 프로젝트 중에서 이 옥추경에 관해서도 저는 저런 데 관심이 많아요. 여기 나오는 도상들, 예컨대 48신장님이라든가 네네. 부적들. 네. 그래서 늘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네. 이 옥추경 자체가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봤자 네. 그 어떤 그 천문 혹은 뭐 이게 트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그걸 잠재고 했을 때에도 이 옥추경만의 어떤 기능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경들도 있고 네. 또 이 안에 또 여러 신장님들이 있고 그런데 네. 그 개별적인 네. 뭐 예컨대 병을 고친다든가 네. 또 혹은 뭐 다른 그 뭐 저 쫓는다든가 네. 귀신을 쫓는다든가 물론 병 네. 고치는 것도 그런 거겠지만 그런 개별적인 기능들이 네.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개별 신장님들이라든가 부적들이 네.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옥추경 전체로 하나의 이게 뭐 귀신의 뼈를 녹이는 그런 아주 강력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속의 내용적인 신장님들의 구분 없이 그냥 이거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무속적인 걸 많이 더 토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무속의 빗대에서 설명하는 게 사실 이해가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래서 뭐 용장군이 있고 뭐 산신장군이 있고 뭐 작도장군이 있고 뭐 구릉장군이 있다고 쳐요. 근데 뭔가 보기는 다 장군 같지만 역할이 좀 틀리고 의견이 좀 틀리죠. 하지만 각자 모두 무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법사가 이 경을 할 때는 이분 다 청배해서 이 사람 만든 경을 때려서 이제 조상 영가를 풀어주는 걸 하잖아요. 해원을 해야 될지, 퇴기를 해야 될지, 집안 터를 정리해야 될지 역할이 틀리지만 이 통 하나 갖고 이 법사의 능력으로 쓰는 건데 그 도교의 신장들도 각각의 위격이 있고 또 이 법사도 그 신장들에 맞는 분이 더 있겠죠. 나랑 코드가 더 잘 맞는 분. 아무튼 무녀가 있도 되게 여리여리 예쁘고 산조탄을 하면서 그러면 또 산자가 더 잘 맞겠죠. 근데 막 등치도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도 뻥뻥 날리고 신장이 누가 봐도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신장이 아무래도 더 잘 응하겠죠. 거기서 백마장구를 쓴다든지 뭐 부천 외봉장구를 쓴다든지 오방 말레사자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나한테 만든 분도 쓰지만 총체적으로는 대장이 누구냐 부천의원 내성부와 천조를 대장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계신 김홍규 목사님은 네. 청양에서 네. 뭐 청양뿐만 아니라 이 전통 수행을 지금 평생을 하셨어요. 전문가들 앞에서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좀 다르신 분 같은 근데 네.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또 이런 걸 유튜브로 같이 살짝 보여드리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이번에 뭐 시간도 되셔서 같이 따라 나오셨는데 그
우리 김홍기 선생님 좀 말씀 한번 해줘. 선생님은 오리지널이고 저는 뭐 드린 말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다 하셨어요. 한마디 뭐 여쭈고 싶은 거 있으면. 없습니다. 모험으로 사자고요. 아니 그런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싸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선생님 또 저기 옥중형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 거. 잘 아니야. 저는 사실은 옥수경을 뭐 평소에 잘 모르다가 민속관광에 있으면서 그런 존재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구중회 교수님 책 좀 보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실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중국 그 도교 경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경전 중에서 어떻게 이 옥추경이 수많은 경전이 있었을 텐데 옥추경이 비단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이렇게 전달해져 가지고 그게 생명력을 가지고 근 500년 동안 아까 뭐 소기역사에서 그런 국가적인 기능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생명은 우리 그 민중 속에서 무속이라든가 이런 신앙으로서 생명이 지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 어떤 뭐 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힘이. 대개는 아마도 옥추경 외에도 다른 경들도 많이 전해졌을 텐데 중간에 다 뭐 사멸되거나 잊혀지거나 그랬을 거고. 그러면은 저기 하루에 너무 많은 지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도교의 경 중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일으켜지고 있는 게 삼성강에 가면 북두영명경이 있잖아요. 그 경이 도교경이거든요. 이시 태산동은 정수원은 정월 7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도교경은 북두영명이고 북두구진 중천에서 상종 하는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도교경이기 때문에 도교경이 보편적이다 보고요. 그리고 무업이 하는 일은 우리 학자 선생님이 쓰는 사tul 자료도 가끔 보거든요. 선생님 같은 쓰는 걸 보면 옛날부터 나오는 치병, 간신, 예언이래요. 예언은 이제 보통 점을 보는 거고 치병하는 것도 무업의 역할이고 대부분 몸이 아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병, 귀신병이 이런 것도 정신병이죠. 또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속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 무업은 전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경이 있어야 되는데 경이 없다 보니까 전수된 경 갖고 넘겨야 되는데 옥조병은 그런 자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발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속의 어떤 촉주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상도, 울산 좀 강하고요. 울산, 부산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근래에 발달된 게 이제 시킴, 진도가 이렇게 이제 원래 진도도 그렇게 좀 왜소가 됐지만 대학 교수님들 자꾸 외부로 외출을 하면서 협회를 만들면서 이제 유명해진 그런 거고 그런 파트인데 가장 그 우리나라 민족 종교하고 계룡산이 좀 성지잖아요.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교인하고 무당들이 많은 그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전에 그 무슨 모임 갔더니 제주도는 원래 신방이라는 다른 명칭을 쓰는데 그 제주도의 무속 신앙을 전파해주거나 제자를 많이 두신 분이 계룡산에서 도닦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제자를 내셨대요. 계룡산 쪽에서 그런 옥초병이나 도가수행들을 옛날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수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그걸 또 염두에 공부를 해가지고 무가경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내거든요. 현재 무속신앙의 경들을 보면은 옛날에 그 박물관에서 선생님들이 써가지고 하는 좋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디 가면 있냐면 뭐 도박물관 이런 데 가면 막 좋은 책들이나 이런 서명이나 기도터 자료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잠자고 있고요. 대부분 무당들 어디 가냐? 불교상에 가요. 책을 만들어진 거. 지금 세 분 정도 선생님들이 주로 책을 쳐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무속에서 굉장한 그 독경 많이 하시고 김종희 법사님, 개동경문님을 제자들 많이 해요. 다시 한번 봤어요. 김종희 법사님, 김종기 법사님의 개경 그 대동경문제, 대동경문제. 예, 뭐 경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문책도 있는데 그분의 책에도 보면 그 대부분 귀신이 안 나갈 때 처음에는 천지팔명을 하고 안 나가면 목적용을 한다. 그래서 다 나간다. 그 책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책들이 전달되고 왜냐면 제자들이 그 책 사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옥주경이 잘 받는구나. 그래서 졸라대가 되고 또 그 사주 잘 보시는 그 박재환 선생님인가 그 이름이 네, 돌아가시죠. 예. 그분이 이제 구령 삼정주를 해서 그랬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아 그럼 이게 효과가 좋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옥주경이 그런 이상을 가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진짜 궁금했던 이제 거의 옥주경 얘기는 더 이상 길게 갈 필요 없고 선생님 음악 하세요? 아니. 그 이제 편집은 분명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편집. 네. 그럼 저기 회원수가 400명? 구독자는 4만인데 네. 실제 회원은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구독자 4만 명이면 작지 않은 숫자인데 뭐 당연히 이쪽 IT를 종사하셨으니까 네. 데모크래틱 그 구성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이 구독자의 네. 그 연령대나 성별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주로 그 통계를 보면 네. 40대, 50대, 네. 60대까지 많고요. 네. 20대도 있긴 있죠.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원래 쇼 비즈니스에서 좀 종사를 했는데 네. 선생님의 경문에서 저는 굉장히 힙합스러운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연령대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어떤 이 경문에서 느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모던에이직하면서 그 젊은 층이 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이런 이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이 지금 당장 많지는 않더라도 아마 미래에는 많은 젊은 층들이 이 경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저 법사님 같은 분들이 보면 이거 완전히 사쿠라네 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으로 배운 게 아니고 막고장이 막고장 치고 싶은 대로 막 치는 거거든요. 아니요, 저는 너무 옆에서 듣는 거 많이 들었어요. 하시는 거 듣는데 네. 전통으로 뭐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사보고 막 옆에서 구타를 보고 하면서 아니 음악적으로도 뭐 제가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은 음악적으로 이건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데 참 보기 드문 어떤 그런 구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하시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요. 무속도 그렇고 도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뭐 릴링, 차크라도 하고 지금 저희 기도하시는 분 중에 외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외국 분도 많이 저희 경문 그리고 번역에 자막 없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오교회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유불선 한단 말이에요. 타는 스님은 유불선 기독교 천주까지. 가보니까 왜 무당교를 깨냐 이거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직접 들어오고 보니까 스님들한테도 사실은 저 매개는 무가가 있는 거고 목사님도 이때 만나보니까 다 이때 무가 할머니들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가의 뿌리가 어디냐, 중국이냐, 한반도 토착이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무가의 뿌리는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지만 꼭 단군보다는 옛날에 유라시아에 걸쳐 있던 그랬던 그 나라의 뿌리를 좀 두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무슨 대감
제가 감이라는 것도 캄이더라고요. 캄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천지신명 하잖아요. 네. 천지신명이라는 것도 뭐 예를 모든 당신인가 그랬는데, 천지라는 것도 원래 발음이 TN이더라고요. TN이에요. 하는 천지신명은 게 하늘님을 얘기하는 감이 T 뭐죠? TN이. TN이 저기 그 무당이랑 몽골 단어하고 같은 거죠? 그게 우리나라 민속 무가 신앙의 원래 그 뿌리를 둔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불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그 무당들이 종합제과를 많이 모셔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옥황상제가 있거나 뭐 사실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사 할머니가 쭉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엄밀히 따지면 이론상으로 제일 가운데 있어야 될 분은 테마에 불사 할머니가 제일 가운데 있어요. 불사 할머니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성모 마리아 같은 분이거나 관세음보살의 인격을 갖는 분인데 지금 조상신 개념으로 자꾸 야 사대야 불사 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속하는 선생님들 스스로 무속을 격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사람의 의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누군가는 이런 거를 이게 이렇게 가야 돼라고 표준 스탠다드를 제공을 해줘야 다른 선생님도 이렇구나 따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무속 자체가 상당히 그 영적으로 훌륭한 부분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많은데 뭔가 이제 속이라는 것, 우리는 속이라는 자체가 속이잖아요.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한국 민속 극박물관인데 네. 저는 박물관의 역할이 교육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뭐 요즘 현대박물관은 공연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 그 민속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무속이라는 건 민속 네. 좋은 거 그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민속학과가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동에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체되는 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컨텐츠 학과라는 어떤 명으로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속 학자가 아니라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그 개념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박물관에 이름은 돼 있지만은 저희는 하는 일이 이제 아카이빙은 그런 것을 위한 컨텐츠를 프로바이드하고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기 위한 아카이빙은 제로다. 음식을 만드는 제로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안 좋은 얘기만 안 좋게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 잘못하면 이제 사멸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외부 이렇게 티베트 불교는 밖으로 나와 있고 인도 힌두교도 밖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밖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밖으로라는 거 제 개념 조금 미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밖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독일에는 김금환 선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봐요. 저 독일인이시지만 독일 말로 이제 샤만인데 샤만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그 끝에 만신자 붙여가지고 아주 집을 근사하게 지셔갖고 김구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다녀가시고 해서 그런 데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힌두교 이런 그분들이 하는 그 만트라 있잖아요. 백인들이 와가지고 들으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정통 목사를 되는 건 저기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 예수님 동교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서양 사람도 들을 수 있게 서양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서양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경문 같은 경우도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거가 되게 좋은 그러면 선생님이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넓은 의미에서 무속 이내에는 속하는데 네. 무당은 저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아니. 항상 들리는 독수를 내리고 받아서 지금 소위 말해서 요즘에 무속학원, 무당학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네. 보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스님도 뭔가 문을 열고 공부를 하려면 정말 10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오래 한 선생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이 구슬해가지고 신고 타면 당장 막 정물 보고 당장 막 돈을 벌고 당장 신들고 몰릴 것처럼 그런 기대에 있는데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을 하고 10년, 20년 공부를 해야 딱 올라섰을 때 이가 딱 되는데 스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제가 세션을 내용 해봤는데 일종의 이제 가리죠. 하나부터 다 있어요. 그래 목사님. 스님도 마찬가지. 근데 무당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런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선생님들이 사기꾼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이렇게 무신령 해줬는데 뒤통수를 치더라 지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못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배짱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비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불교 무속 방송의 BTN인 거예요. 왜냐면 방송에 비치해. 대여와 엔터테인먼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생각해 봤는데 자꾸 보니까 대중화가 되고 구독자가 생기고 또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 왜 거기 출연료를 받냐. 근데 있잖아요. 스님들도 불교 방송 출연하려면 또 대단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 스님도 그거 이슈 걸거나 스님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이라도 욕을 해. 웃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모든 일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은 지금 무속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막 출연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좋아지는 방향 속에서 장점과 단점을 혼재하는 거지 숨기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안 되는 제자도 있는 거고 그러다 훌륭한 제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다 하나의 뜻이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부산이 궁금해요. 부산이 지금 선생님 계신 그 공간이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임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이 뒤에 이런 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조금 설명 들어서 여기 여기 저 테마부터 테마 이 그림부터 이거는 지금 이 붓살머리로 저희가 봐야 되나?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게요. 그 강원도 고성에 가면 그 당금에게 할머니라는 그 무속이신 계시잖아요. 그분을 도량에 있는 분을 제가 모셔드리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런 신이 있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신이더라. 근데 지금은 그 신화가 수능 문제집에 그렇습니까? 네. 수능 문제할 때 이 서사무과에 대해서 강의를 한 유튜브 선생님들이 있어요. 수능이 출제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지. 근데 누군가는 그런 걸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책도 쓰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신이 있는 나는 왜 지금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신신앙이 우리나라에 원래 강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때는 산신 공부를 시작할 단계였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이제 할머니 산신을 모티브로 산신. 그렇죠. 여산신은 네. 당시에는 이렇게 모시고 지금 특정 산을 배경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신 것 같아요. 금강산을 배경으로. 그때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고성. 그러니까. 그 특이하게 백호와 황호가 같이 있어요. 그때는 호랑이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동자가 지금 그냥
그 과일은 무슨 과일일까요, 저게? 이제 여기서 넓게 가느냐, 좁게 무속신앙으로 가느냐 이런 거로 보는데 그 넓게 가면 이 복숭아나 수박이 그 원산지가 파미르고 뭐 이란 뭐 이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의 원류가 그쪽으로 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도 보통 항상 신 뒤에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신단수잖아요. 그렇죠? 나는 신단수 그랬는데 물인 줄 알았더니 신목이잖아요. 그 신단수.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한 3-4시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아니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진짜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거는 지금 이 그림은 누가 그리셨나요? 제 아시는 화백님이 이렇게 인풋을 좀 주셨나요? 이렇게 이제 주문을.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선생님 의견대로 됐습니까? 그 화백님도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시죠? 그럼 요거까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이 활과 네. 화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의 그 토대를 보면 북극성 신앙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모 원군이 활, 화살, 종, 뭐 이런 것들을 들고 계시잖아. 근데 그 두모 원군의 그 신상에 금치를 해요. 그러면 중재가름이 돼요. 그래서 중국 도교에서 보면 아마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보다 같은 신의 것이에요. 풍성신앙. 그죠? 그러니까 타라 보살이라는 게 티베트 불교에 두루타라가 특성을 얘기하거든요. 삼신, 마구, 여신이잖아요. 불사할머니도 여신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모계의 신이 우리가 촉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대지의 여신이 있지, 대지의 남신이 없고, 가이아의 여신이 있지, 가이아 남신이 없잖아요. 산신도 어머니 같은 걸로 본다면 여신도 일리가 있다. 산신이 원래는 전부 여성 신이라고 옛날에 좀 지리산에도 보면 여사지태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이제 남성으로 많이 바뀐 유교를 받아서 그렇게 그렇게 옛날 신들 보면요 자청비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여신이거든요. 화살에 대한 설명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그 뿌리는 어딘가, 우리의 뿌리는 어딘가 계속 연구를 하고 파보고 들여다보고 해외 자료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뿌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고조선, 뭐 상나라, 저기 흉노, 뭐 신라의 뿌리 흉노라는 설도 있고 또 경주에 가면 막 박물관 뭐 그런 화려하면서 어느 순간 불교로 확 전환하면서 문화재가 조금 수수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이제 천신과 불교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왜 사람들이 영적 고통을 많이 받고 신의 고통을 많이 만나 그런 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의 신을 뒷전으로 쭉 팽개치고 외래적에 와가지고 이게 진짜야 라고 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스님들도 목사를 보면 사실은 그 뿌리는 당군의 사상 거기서부터 이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 왔냐 저기서부터 온 거예요. 육당 최남선 선생은 이제 저기 흑해에서부터 왔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은 누구냐, 그죠? 그럼 신라인들은 누구를 모셨을까 하는 거죠. 저 뒤에 이제 황룡사라는 책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발굴한 책이에요. 황룡사 검출사.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절로 알고 있지만 저 책에 보면 원래는 신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그때 막 역사의 전환 뭐 김춘추 이런 청관을 이러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신궁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불교로 바뀐 거고, 저는 이제 뭐 이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부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모시게 했던 천신이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사의 그 전환점에 누가 있었냐, 선덕여왕이 있다고 보고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 군관을 모시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대칸 천모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마고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도 쓰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어감을 봤을 때 천모가 훨씬 더 친숙해요. 근데 어떤 천모냐? 대칸이라는 게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드 오브 헤븐이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로드 제왕 상제, 그죠? 그리고 대칸이라는 건 그 불사 할머니 같은 모든 여신들의 제왕이고, 원래 우리가 신라부터 뺏기지 않고 원래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신, 그걸 전 이제 대칸 첩보다 이렇게 이제 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근관을 모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 활도 그 맥을 잡는 거고, 이 칼도 대칸이라고 가게를 했는데요. 탱글이 담는 이 맥을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저기 제가 그 방울이 선생님 저기 강의인가 이렇게 하실 때 방울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방울이요? 이게 방울이라고 이거요? 예. 이게 방울이 아니죠? 이건 이제 비녀입니다. 비녀. 혹시 동영상 이거 이렇게 들은 적이 있지 이거 않으셨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들으면서 말씀하셨던 걸 내가 이게 참 인상. 그러면 이게 데칸의 비녀가 되나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모셨을 때랑 네.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네. 몇 년 걸렸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율곡 이 네. 할아버지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오조콘에서 산 건데 뭐 따로따로인데 네. 이렇게 비는데 꽂히 되더라고요. 응용을 해서 네. 데코레이션인데. 자, 앉으시고 이제 마무리 이제 치시고.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게 조그만 반장. 요거는 원래 주장자인데요. 주장자예요, 저게. 계룡산에 가면 그 상림도사라고 주장자 주장자. 사진이 계시는데 제가 들고 다니기 쉽게 짧게 만들어 짧게 주셔서 줄인 거. 저 마무리 질까 하는데. 예, 괜찮으시죠? 예. 저거 좀 궁금한 것이 여기 모양이 어떤 건 그리고 마인드 저기도 있고. 마인드 보스. 그게 이제 제가 20대 때 뭐 수련할 때 그 히란야 뭐 이런 거 명상할 때 그때 좀 공부하다가 기운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붙여놨는데 나중에 떼보니까 뭐가 좀 빨리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서서 이제 마무리 짓죠. 이거 끝이 없어. 이거 끝이 없으니까 뭐 이게 참 뭐 주제넘게 여쭈겠는데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계획 그게 이런 질문을 참 하기 힘든데 네, 저도 뭔가 흐름에서 네. 뭔가를 하나씩 네. 가고 있고 저도 경주를 최근에 많이 가고 경주를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는 원래 우리나라에 천지신앙이 있었고 다들 불교가 들어왔고 이게 이제 계속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밀려났나 해서 불교에 대한 불교가 이거 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인사에 갔는데 비로전에 부산에 딱 두 분이 있어요. 신라시대에 조성됐어요. 근데 저희 좀 보시는 분이 뭐가 누구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20년 근무하신 그 공양주 선생님이 큰 스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봤는데 부처님이 아니에요. 신라시대군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전 이 얘기하면 이건 땀을 올리지 마시고 오대산에 가면 이거 끊을까요? 아니요, 그건 나중에 그 정벌공에 있는 분이요.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자기 신들을 거기다가 심었다. 북경이 칠레 북경이거든요. 그 자기 신들을 모셔놓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오대산에 가면 사자가 있죠. 날개가 달렸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의 원 세력들이 갖고 있는 샤먼의 상징이거든요. 날개 달린 사자가 그래요. 몇 가지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들을 불교에다가 심어놨다, 감춰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진짜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좀 충격적인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주장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다시 꺼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원신은 천년 동안 쩌리로 밀려놓은 거잖아요. 다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라는 게 그 도장 안착을 부정을 하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누군가 하겠지. 이 질문 안 들었으면 큰일 날 이런 뻔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네가 인물이 왜 모르냐 이거 뭐를 띵 부족하지만 나라도 펄펄쩍 하면 또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그건 맞는. 그렇게 돼야 이런 민속이 속자가 빠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일타로 등극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배짱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뭔가 화려해 보이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벽을 높여줬잖아요. 또 이 다음 단계 또 누가 또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들이 원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네. 아까 날개 달린 사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도상이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예컨대 신라 시대에 어떤 남겨져 있는 조각이나 혹은 그 고분에 나와 있는 거에 날개 달린 사자 이런 도상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박물관에 있잖아요. 돌사자. 많이 그런데 특별히 날개 달린 사자. 중앙아시아나 스키타이나 이런 자료들을 같이 많이 보면 똑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 영적으로 좀 열린 분들도 제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가면 사자를 보거나, 그죠? 예를 들면 미륵사대라는 사자가 있어요. 우리는 사자가 없어요. 호령이죠. 오대산에도 사자가 있어요. 석등에 있는 사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사자가 날개가 달려있어요. 하나 더는 이게 조금 이제 제 개인 의견. 속자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민속이나 무속의 속자가 저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속 그래서 성스럽고 모르게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속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 속에서 살아있기 생명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속이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주셨어요. 네네네. 저기 경주만 자주 가지 마시고 네. 공주도 한번 네, 아무래도 경주를 자세히 안 하면 공주도 아시면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신뢰를 많이 다스렸으니까 백제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아카이빙은 네. 여기까지 하면 대단히 감사합니다.